이렇게 온라인 등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비중이 커지니까 이런 기업들도 이제 방문 판매원들에게 뭐 유튜브나 아니면 온라인 등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교육에 나섰다고 하고요. 트렌드를 통해 돈의 아찔한 뒤태까지 보는 시간이죠. 맨손경제 국민일보 이광수,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날씨 정도면 살만하다 이런 느낌 드는데 두 분은 어때요? 저도 오늘 정도면은 네. 계속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살 수 있다. 아니 조 기자님도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않아요? 선선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습도가 높았던 어느 날은 이 정도면은 초면에 오다 가다 멱살을 잡아도 어색하지 않다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바람도 불고 근데 또 남쪽은 날씨가 다른 모양이에요. 날씨 더워지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요즘에 방판이 다시 늘어난다. 이거 조 기자님이 가져오셨는데 방판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태평양 화학 아주머니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화장품 판매하셨던 계몽사 아저씨들이 책 판매하셨던 그 방판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보따리 가방을 둘러매시고 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 있거든요. 저 본 적 있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 비슷한 연령층 아니에요? 갑자기 선 긋는 거예요? 네, 네. 선 긋죠. 아 그래요? 본 적은 본 없지만. 적은 없지만 보따리 가방을 메고 이제 동네 아주 이렇게 어머님들이 모여 있는 이런 사랑방이 모여서 마사지도 좀 해주시고 네. 샘플도 주시던 이런 방문 판매 사원분들이 있으셨는데 최근에는 사실 화장품을 올리브영이나 쿠팡에서 좀 많이 사셔서 이런 분들을 좀 수요가 많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네.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고객들에게 최적의 화장품을 골라주고 뭐 다른 브랜드 제품과의 조합까지 알려주는 이런 방판 사원들의 맞춤형 컨설팅이 되게 수요가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실제로 2022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방문 판매원은 91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오.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아니 아직도 91만 명 명이 이상이 활동을 하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수치만 해도 2021년 그러니까 1년 전 대비 5만 9천 명이 늘어난 오. 수치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을 보면은 리만 코리아 아니면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코웨이 등 대부분 이렇게 화장품 회사에 소속된 판매원 분들이셨는데요. 최근에 가장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이 판매원이 늘어난 화장품 회사는 인셀덤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리만 코리아라고 하는데요. 작년 11월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2022년에 리만 코리아 방문 판매원 수가 58만 7,400명이 돼서 되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네. 있는 거죠. 이 브랜드는 뭐 원빈 화장품 그리고 김태희 헤어 바디케어 등을 앞세워서 2019년 1만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3년 만에 이렇게 방문 판매 업계 1위에 올랐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나 블로그 등에서 주부 부업이라던가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아르바이트라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어머님 사원분들을 급격하게 늘린 결과로 분석이 되는데요. 사실 이게 2022년 자료니까 최근에 집계된 수치는 없지만 작년 3월에 방문 판매법이 일부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원들이 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추억은 방울방울 옛날 생각난다는 분들 많으시네요. 주단학 나왔어요. 그래 주단학 받고 태평양 돌핀스 생각나네요 해주셨고 동아출판사 또 학습지 방판도 얘기해 주시네요. 저 생각나요. 머리표 아이템플 그쵸? 진짜 머리표. 두 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아이템풀 브랜드는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선긋기. 알겠습니다. 방판이 사실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렇게 많다. 이것도 놀랍지만 방문 판매법이 좀 바뀌었다면서요? 네, 코로나 이후로 대면 판매가 사실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판매원분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에 따라서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개정된 방문 판매법에 따르면 이렇게 후원 방문 판매의 방식에 직접 대면하는 방문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한 전자거래의 방법이 추가가 됐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이 방문 판매업의 온라인몰 운영이 허가가 된 건데요. 그래서 이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대기업 화장품들도 방문 판매원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 판매원분들이 이 앱 안에서 자체 판매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요. 자신의 고객을 위해 제품 소개 영상도 직접 올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의 목표는요.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뿐만 아니라 이 SNS 채널을 활용해서 디지털 영업을 펼쳐서 이 젊은 세대까지 공략을 해보겠다 이런 건데요. 아직 이 화장품 대기업 회사들의 이 방문 판매업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이분들의 역량을 활용해서 실적을 개선해 보겠다 이런 방안입니다. 그래요. 이거 좀 신기하기는 한데 이 기자님, 네. 이게 온라인 영업도 가능해지면 방문 판매원들 방문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진짜 방문 그 자체였잖아요. 네. 초인종 누르고 문 두들기고. 근데 요거랑 좀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지금 판매되는 거 지금 기존에 있는 쇼핑몰이랑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온라인 최근에 이제 방문 판매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방판 사이트는 이 접속 코드를 받는 고객만 입장이 가능을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좀 차별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는 이게 뭔가 특별한 혜택을 주면서 이제 좀 관계를 맺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소통은 인스타그램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 DM 등을 통해서 진짜요? 굉장히 또 친밀함 이게 사실 인스타 달라졌구나. DM 같은 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네. 거잖아요. 이렇게 좀 내밀하게 소통을 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을 또 활용을 한다고 하고요. 또 이제 판매자마다 각자 URL이 있어서 이 접속 링크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이게 이제 판매 실적으로 잡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등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비중이 커지니까 이런 기업들도 이제 방문 판매원들에게 뭐 유튜브나 아니면 온라인 등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교육에 나섰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이런 사설 학원 민간 학원에서도 뭐 가령 라이브 커머스 양성 과정,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문 판매원께서 이제 직접 쇼핑 호스트처럼 이제 출연을 하셔서 이렇게 URL 코드를 알려주고 네. 이 코드를 통해서 하면은 더 쌉니다 하면서 실제로 시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홈쇼핑 쇼호스트 그리고 방문 판매원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역량이 더 많아진다는 건데, 아니 일본에서는 100세가 넘은 방문 판매 사원이 아직도 활동을 하신다고요? 네, 일본 현지 언론은 일본 화장품 기업인 폴라가 약 62년 동안 자사 화장품 방문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 호리노 토모코 씨가 기네스 기록을 경신했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호리노 씨는 39세였던 1962년부터 이렇게 방문 판매업에 뛰어드셨는데 100세가 넘는 지금에도 여전히 고객과 직접 대면하면서 와. 영업을 펼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00일세 생일을 맞았고 이게 기네스 기록에 오른 겁니다. 국내도 일본처럼 이렇게 좀 고령 판매원들이 아주 적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아모레 퍼시픽에 따르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2만여 명의 방판 판매원 중 약 9%, 약 1,800명대가 70대 이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100세 방판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방문 판매업이 사실상 어떤 특별한 경력, 이전 경력이 필요하지 않고 또 초기 창업 비용이 들지 않아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기도 하는데 장점도 많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게요. 실제로 한 회사의 판매원들의 1인당 연간 평균 매출액을 보니까 연간으로 약 54만 원에 불과하기도 그렇군요. 했거든요. 물론 이름만 걸어두고 활동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평균치가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간 50만 원도 벌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일부 브랜드의 경우에는 뭐 극소수에 해당하겠습니다만 이 다단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네요. 이런 것도 좀 주의해서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들 이제 다들 켜고 주무실 텐데 이 기자님, 네. 올해는 6월이 너무 일찍 더워요. 서둘러서 더운 것 같은데 폭염 일수가 역대 손에 꼽게 많았다.
근데 이 정도면은 7, 8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폭염일수가 하루 최고 기온이 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오늘 기준 기상청에 따르면 6월 23일까지 폭염일수가 2.7일로 와. 집계가 됐는데 이게 평년 6월 한 달 폭염일수가 0.6일이니까 4배를 훌쩍 넘게 더웠다. 6월 기준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상청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 6월에 폭염일수가 좀 높게 나오면은 7, 8월도 좀 역대급으로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7월, 8월이면 더 덥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더 더울 가능성이 높게 아니라고 해주세요. 네. 지금 통계로 나오고 있고 지금 역대급으로 더웠던 해가 이제 1994년과 2018년인데요. 이때보다 6월 기준으로 지금 이달 폭염 일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그리고 9월이 좀 더 더울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문제는 그 우리나라의 여름이라는 게 6월부터 좀 더워지다가 장마 기간 살짝 주춤해지고요. 7월, 8월에 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좀 건조한 더위였다고 하면은 장마철 이후에 좀 굉장히 또 습한 뭐 사우나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센 거 분들 오나요?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네. 더 굉장한 무더위가 올 수 있다. 좀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니 조 기자님 그러면 당연히 뭐 이거는 하나마나 한 얘기지만 에어컨 선풍기 많이 팔리겠어요? 네, 한 가전업체가 6월 1일부터 19일까지 뭐 단기간이지만 판매 수량을 조사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약 18%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선풍기와 비슷한 서큘레이터의 판매량도 약 29% 늘었다고 하니까 이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가정용 에어컨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자료를 냈는데 지난주에만 하루 평균 1만 대 넘게 판매됐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네. 하루 평균 네, 하루에 그러니까 1,440분 1분에 약 7대 이상이 판매됐다고 밝혀서 굉장히 더위에 고생하시는 야. 분들이 많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덥긴 더웠구나. 근데 미리 사셔야 돼요. 지금 그렇죠. 이제 사면은 설치하는데 시간이. 근데 여름철에 에어컨으로 쓰는 전기요금 이거 진짜 걱정인데 네.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트긴 틀어요. 네. 하지만 떨린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줄일 수 없을까요, 요금?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지금 사람마다 다 얘기가 달라요. 이게 계속 켜놔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이게 거의 민간 신앙급이에요. 네, 동네마다 맞습니다. 다 다르거든요. 아니다. 네. 껐다 켜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전기요금 전문가 한국전력이 관련해서 자료를 냈는데요. 이게 에어컨 구동 방식별로 좀 올바른 사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한전에 따르면은 에어컨은 이 실외기 의 가동 방식에 따라서 이제 구형과 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2011년 이전에 제작된 제품이라고 하면 구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제작된 제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신형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먼저 구형의 경우에는 이 목표한 온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끄는 게 좋다고 합니다. 끈 다음에 한 2시간마다 껐다 켰다를 해주는 게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구형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정속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동으로 실외기가 꺼졌다 켜졌다 스스로 반복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꺼졌다가 다시 켜는 그런 과정에서 전기가 굉장히 사용량이 많이 영차할 늘어나고 때 힘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알아서 스스로 안 끄고 있으면은 껐다 켰다를 스스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목표한 온도가 도달하면은 먼저 껐다가 나중에 좀 더워지면 다시 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고요. 2011년 이전에 제작된 구형 제품의 경우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 껐다 켰다 하면은 오히려 저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냉방 희망 온도를 고정한 후에 계속 켜두는 게 더 저렴하게 또 전기료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스스로 껐다 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좀 이렇게 그 실외기가 좀 구동되도록 그래서 강운전 야군전으로 이렇게 전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냉방 효율을 높이는 적정 온도는 한전에서는 26도씨로 이제 권장을 했습니다. 정말 더우면은 밖에 있다가 외출해서 오셨을 때 18도, 막 22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18도 있는데, 세다. 네. 세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면은 이제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크다고 하니까 26도씨로 고정을 해서 그렇게 줄곧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에어컨 튼 다음에 이제 창문 열면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혼나죠. 네, 그게 네.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문을 닫고 열었을 때 차이보다 문을 닫았을 때보다 최대 4.4배
이상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절대 안 하니까 되겠군요. 혼날만 했다라는 게 좀 이게 수치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장사할 때도 그 문 열고 냉방 영업 이거 항상 문제 되잖아요. 네. 근데 또 그러지 않으면 손님들이 시원한 그 느낌으로 안 들어오신다고는 하지만 전기요금 아낍시다. 근데 26도는 사실 쉽지 않아요. 네. 24도 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여러 가지 유통 채널에서 보면 에어컨 트시죠? 그럼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이 조합이 꿀조합입니다. 이렇게 마케팅을 해요. 진짜 그렇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에어컨을 이 서큘레이터와 동시에 가동하면 에어컨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냉방 속도가 빨라지고 또 소비의 전력량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서큘레이터는 이 선풍기와 좀 비슷한 모양이지만 실내 공기를 좀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제품에 이렇게 냉방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넓은 공간을 냉방해야 할 때는 이렇게 서큘레이터를 활용해서 공기를 순환시켜주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기 요금이죠. 전기가 근데 세금처럼 느껴지니까 아마 부모님들 때부터 전기세 이게 수도세 입에 붙었나 봐요. 쓴 만큼 내는 요금 맞아요. 맞습니다. 급성장하고 워크웨어 시장이 백화점까지 진출을 했다. 워크웨어라는 게 워크가 일한다. 웨어가 옷. 그러면 일할 때 입는 작업복이 백화점에까지 진출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네, 말 그대로 작업복을 의미하는데요. 19세기 미국에서 이 광부나 이 철도 노동자들이 즐겨 입었던 형태가 대표적인 워크웨어의 디자인입니다. 뭐 이해하시기 쉬우려면 이렇게 주머니가 많은 이런 옷들 있잖아요. 이런 목들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과거의 작업복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단체로 이렇게 맞춰서 나눠주면 그거를 그냥 입고 근무하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점퍼의 가슴팍에 딱 이렇게 회사 이름이 적혀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딱 작업복 같은 옷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이 작업복들도 새롭게 트렌드로 힙한 옷으로 탄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 들어서 이렇게 효용성을 살린 워크웨어가 강세를 보이면서 대기업들도 이 워크웨어를 패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오. 삼고 있는 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코오롱 FNC 같은 경우에서는 이 자동차나 뭐 오토바이를 정비하는 분들 또 아니면 건축 현장 작업자 그리고 뭐 용접 분야 작업자들을 위한 분야 라인으로 세분화해서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업무 환경에서 어떤 옷이 필요한지를 봐서 이분들에게 적합한 옷을 낸 건데요. 저도 사실 이 브랜드 행사가 있어서 작년에 갔었는데 네. 굉장히 좀 힙하더라고요. 그 이거 입고 밖에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괜찮을 정도의 그런 옷들이 꽤 있었어요. 자, 성수동 가능합니까? 성수동 아주 가능합니다. 아, 그 정도로 가능하군요. 굉장히 힙한데 사실 놀랐던 건 가격이에요. 이 작업복을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비싼 10만 원, 20만 원대일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찾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았던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브랜드의 매출이 전년 대비 200% 이상 신장했다고 하니까요. 남들과는 좀 차별화된 작업복을 입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뒤늦게 형제 엘리트 원래 이제 교복 회사로 유명한데 요즘에 교복 장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네, 그렇죠. 네. 이 회사도 이제 워크웨어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제 뛰어들고 있는데 예전에는 기업객의 이제 작업복을 이제 건네주는 사업의 시중이었다면 요즘에는 일반 고객들도 이 작업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효닉 님이 성함이 특이하네요. 닉네임이겠죠. 낙타커피 가면 거기 워크웨어가 예뻐요 해주셨는데 그래요. 커피도 맛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진짜 카페에서 앞치마를 파는 곳들도 있고 맞아요. 다양한 형태의 워크웨어를 사람들이 찾기는 찾는다. 근데 이 기자님 작업복을 굳이 비싼 돈 주고 사 입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좀 인식이 달라졌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예전과 비교해서 자신의 일에 좀 자부심을 느끼는 젊은 블루칼라 분들이 많아졌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기능성 이건 너무 당연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미적인 부분도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러신 분들이 자기의 돈을 들여서 작업복을 사서 일을 하는 겁니다. 난 일할 때도 힙하지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회사 측에서 뭐 제공된 옷도 있을 테지만 아무래도 예쁘지 않으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기능적으로 완벽하지만 네. 더 예쁜 거 있으면 그거 사서 입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그런데 여기에 그쳤다고 하면은 이 작업복이 백화점까지는 진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블루칼라 이런 직업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단순히 그냥 아름다워서 미적인 예뻐서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패션 아이템으로도 쓰겠다 이런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명품 브랜드들도 올해 워크웨어를 좀 표방한 제품들을 대거 출시하기도 했었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카페 이제 바리스타 작업용 네. 작업복 같은 거는 또 굉장히 많이 팔리고 인기가 있고 뭐 집에서도 쓸 수 있기 아.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카페에서 일할 때 입는 옷을 사서 음. 내가 입으니까 살 거 아니에요. 그 집이든 밖이든 입는다는 건데 아 이거 재밌네요. 그리고 1, 2인 가구가 많아서일까요? 수박이 작아졌다. 이 기자님. 네. 수박이 올해 굉장히 귀여워졌다던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마트의 데이터를 보면은 5월부터 6월 첫 주까지 판매된 수박 매출 중에서 6kg 미만 중소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 정도였습니다. 예전에는 9kg 이상 대형을 많이 샀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워낙 1, 2인 가구들이 많아지니까 이 대형 수박을 사면은 사실 다 못 먹고 남기게 되거나 이거 좀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이마트뿐만이 아니라 뭐 홈플러스, 뭐 롯데마트 등등에서도 이런 중소형 좀 작은 수박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또 큰 수박이라고 할지라도 미리 다 커팅되어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민들도 작은 수박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네, 작은 수박을 키우면 일단 수확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가 아. 있는데요. 뭐 기온과 일조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5에서 6kg의 소형 수박을 수확하는 데는 약 90일이면 되는데 9kg가 넘어가면 12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수확을 앞당겨서 뭐 인건비나 비료 등의 비용 지출도 좀 따져서 좀 소형은 수박을 선호하는 농가가 많다고 합니다. 수확해서 옮기고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작은 수박이 좀 수월하긴 하겠네요. 자, 지금까지 맨손경제 조한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